안녕하세요. 생애 설계를 강의하는 전직 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조직의 미션이니 비전이니 핵심 가치니 하는 것들 때문에 치이고 들볶였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회사나 조직의 미션, 비전이었죠. 이제 나 개인으로 돌아와서 나의 비전이란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나의 미래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접근 동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회피 동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나 용기가 동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회피나 두려움이 동력이 되어 행동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근거로 행동합니다. 그 미래가 자신이 피하고 싶은 미래일 수도 있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접근 동기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나의 미래상,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나, 즉 future self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교감해야 하는 미래의 나도 중요한 접근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피 동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들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셨나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한 영화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미래에 인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미래에서 보낸 제거하려는 로봇과 보호하려는 로봇과의 싸움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회피 상황입니다. 비전,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나의 미래상,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용기를 갖고 의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표적인 접근 동기입니다. 비전을 세웠으면 우리의 마음속 또는 머릿속에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 제시입니다. 꿈,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상을 눈에 보이게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날짜와 시간으로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됩니다. 꿈, 즉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상과 단기, 중장기 목표, 그리고 세부 실행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비전 제시라고 합니다. 앞에서 비전이란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나의 미래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조직 심리학자인 벤자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라는 책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내가 되어 현재의 나의 사고와 행동을 미래의 나에 맞춰 계획하고 통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혹은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우리들은 미래의 나, 즉 퓨처 셀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둘째, 미래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셋째, 미래의 나는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퓨처 셀프 내용 중에서 파트 2에 나오는 미래의 나에 대한 7가지 진실입니다. 첫째,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다. 미래의 나라는 목표가 현재 나의 삶에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내가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쉽고 상상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디는 고정 마인드셋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때 현재의 사고 틀에 갇혀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의 나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한다. 원문에는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동화 얘기부터 해야 하고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풀었었습니다. 현재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미래의 내가 갚아야 할 비용 아니면 미래의 나에 대한 투자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선택과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결과입니다. 미래의 나로부터 건강, 배움, 재정, 시간들을 계속 빌려다 써서 미래의 나를 빚의 수렁으로 빠뜨릴 것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의 나를 성장하게 하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넷째,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미래의 나를 생생한 비전, 명확한 목표, 그리고 측정 가능한 지표들로 결합할 때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자신을 어려운 배움의 과정으로 스스로 몰아넣으면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수도 없이 실패하게 되는데 이를 의도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인 연습에 몰두하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를 점점 명확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게 진실해져야 한다. 명예, 지위, 돈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은 외적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유일한 척도라고 합니다. 일곱째, 신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느냐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종교가 있건 없건, 내세를 믿건 안 믿건, 어떤 종교를 믿건, 신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 따라 개인의 본성, 성장 잠재력, 삶에 대한 관점,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기 7가지 진실을 잘 이해하고 미래의 나와 교감해 간다면 현재의 나를 제약하는 고정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더욱 대담하고 강력한 미래의 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3가지 자기가 서로 갈등하면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자기. 둘째, 되고자 열망하는 이상적 자기. 셋째,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당위적 자기. 이들 중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는 해석의 범위를 넓히면 미래의 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자기는 이상적 자기와도 당위적 자기와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과의 괴리를 중시하고 또 좁혀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미래의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 이상, 비전, 열정, 도전이라는 엔진을 장착한 이상적 자기와의 괴리를 좁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역할, 의무, 책임, 예방, 경계, 현상 유지라는 브레이크를 장착한 당위적 자기와의 괴리를 좁혀가시겠습니까? 되고 싶은 미래의 나와 돼야 하는 미래의 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성취하는 사람들의 접근 프레임으로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주하는 사람들의 회피 프레임으로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의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벤자민 하디는 파트 3에서 7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명확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3가지의 중요한 목표만 설정해야 합니다.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어린 왕자를 쓴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는 완벽함은 더는 추가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목표들을 제거하고 3가지의 주요 목표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3단계,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라. 데이빗 호킨스 박사는 의식 지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지도는 수치, 공포, 분노 같은 낮은 수준의 의식 및 감정에서 용기, 수용, 사랑, 깨달음 같은
높은 수준의 의식 및 감정까지 발전하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상위 수준의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가 쉬워지며 반대로 하위 수준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삶은 마찰과 저항, 고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셋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감정이 필요, 다음이 열망, 다음이 알입니다. 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명상하고 기도하여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고 믿고 수용하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 명확하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든, 전문가에게 요청하든, 친구에게 요청하든, 누구에게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얻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미래의 나를 선명하게 만들고 중요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들은 최대한 저항이 없는 상태로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고 합니다. 6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여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결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7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당신이 한 일을 일단 세상에 내보내라. 꼭 걸작을 만들어 내보내라는 말은 아니다. 내보내다 보면 걸작이 탄생한다. 세상에 내보낸다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1, 2단계는 목표 설정, 3, 4단계는 필요자원 확보, 5, 6단계는 실행과 관리, 마지막으로 7단계는 일을 완수하여 결과를 내보내는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단계를 잘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며 어느덧 당신이 바라던 미래의 내가 돼 있을 겁니다. 즉, 비전을 달성할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데이빗 호킨스 박사의 의식 지도입니다. 앞장 3단계에서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비난하게 되죠. 열망은 갈망으로 볼 수 있고 알은 이해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비난에서 갈망, 이해로 점차 상위의 감정으로 올라갑니다. 파트 2의 미래의 나에 대한 7가지 진실과 다소 중첩되는 내용도 있지만 파트 1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요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둘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셋째,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내가 되려면 그 모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다섯째,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시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의 직면에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응용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재기만 하거나 훈수만 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곱째,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성공병에 걸리면 더 높은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고 정체하거나 뒤처져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미래의 나에게 위협이 되는 7가지 요인들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미래의 나, 즉 퓨처 셀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퓨처 셀프와 관련된 테드 강연 4개를 소개합니다. 단 길버트가 강연한 The Psychology of Your Future Self, 다니엘 골드스타인이 강연한 The Battle Between Your Present and Future Self,
맥 제이가 강연한 Essential Questions to Ask Your Future Self, 샹카 밴던탐이 강연한 You Don't Actually Know What Your Future Self Wants. 이들 4개의 테드 강연은 한국어 자막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도 좋습니다. 미래의 나, 즉 Future Self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개념이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나의 미래상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에 따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는 개념이라고 하면 Future Self는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 목표 지점에서의 미래의 나, 즉 Future Self가 되어 현재의 나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한다는 개념입니다. 방향면에서 본다면 반대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비전, 즉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나의 미래상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나 미래의 나, 즉 Future Self가 현재의 나를 만나 교감하면서 미래의 내가 되도록 현재의 나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큰 틀에서는 둘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의 방법론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미래의 내가 되어 내가 바라는 구체적인 나의 미래상, 즉 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100세 시대에 인생 2막에 직면한 50+ 세대들이 새로운 비전을 세워 행복하고 보람된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퓨처 셀프 책 내용을 주요 요지만 비전과 연계하여 소개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직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행복에 관하여 미션, 비전과 연계하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